결국은 항상 보면 면접관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의 예상의 질문, 예상의 경험, 예상의 그러면 좋아. 그렇다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소서 여러분이 그걸 막 쓰면서 아 이거 질문할 것 같다는 건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기업들이 우리 회사 잘합니까? 우리 회사 관심 있습니까? 스펙 이런 걸로 또 증명이 됐어요. 자격증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유동상 소장입니다. 화면이 좀 밑에서 가져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자 면접에서 준비해야 될 딱 두 가지의 컨텐츠, 이거 네 가지 되나? 두 가지의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준비해야 될 컨텐츠, 발음이 아니라 컨텐츠, 좋아요. 컨텐츠라고 해서 결국은 면접에 얘기할 말할 거리, 답변의 소스, 소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두 가지 컨텐츠가 딱 준비해 가야 되신다는 거. 이 두 가지 컨텐츠가 뭔지, 첫 번째 컨텐츠는 뭘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면 맞아 죽겠죠.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는 결국은 여러분의 경험 컨텐츠입니다. 경험. 이 경험이란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이 잘한다. 소위 말해서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스펙 이런 걸로 또 증명이 됐어요. 자격증, 학점, 학교 뭐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데 이제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제 역량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역량이라는 단어라고 있죠. 장점, 능력인데 여러분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을 취업에서는 무조건 이제는 경험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컨텐츠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좋아요. 이 경험 컨텐츠의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쓴 지원서랑 자소서가 가장 첫 번째 컨텐츠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지원서 자소서를 그러면 꼼꼼하게 다시 재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제발 온라인 베이스 취업이라도 채용이라도 반드시 적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프린트아웃이나 저장해놔야 됩니다. 왜? 온라인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이 면접 때 다시 보려고 하면 그게 막혀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 프린트를 해서 저장해놔야겠죠. 그럼 여러분의 지원서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막 쓰면서 아 이거 질문할 것 같다는 건 100%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1차 실무지 면접에 가면 그게 이제 여러분 소리 없이 하지만 2차 임원 면접 그 다음에 중견이나 중소 같은 경우는 1, 2차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원서랑 자소서를 놓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혼자 하기 좀 애매하다면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고 보여주면서 좀 읽어보고 질문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이 항상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원서 자소서 쓸 때 여러분이 꼭 이거는 질문할 것 같다 라는 것은 100% 질문하거든. 100%. 그럼 반대로 해석한다면 정말 질문해서 답변을 못할 경우 답변을 못할 부분은 지원서는 뭐 간략하게 적어도 돼. 지원서 상에서는 그냥 한 줄로 적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자소서에 괜히 적지 말자. 괜히 적었다가는 그냥 나중에 압박 질문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좋아. 그럼 지원서 자소서만 잘 체크를 하면 내 경험에 대해서는 다 될까? 근데 문제는 이제 면접 본 친구들 알 건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엄밀히 말해서 그것만 물으면 되는데 결국은 항상 보면 면접관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의 예상의 질문, 예상의 경험, 예상의 거를 자꾸 물어요. 지원서, 자소서 이외의 경험도 굉장히 많이 묻는다는 거. 그러면 그것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의 경험을 다양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돼야겠죠. 근데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몇 번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표나 양식 이런 것보다는 전지사들 붙여놓고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속에는 롯데리아 알바 군대 이런 큰 경험 적고 과대표 이런 거 적고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자꾸 적으라고 합니다. 왜? 이 경험이 충실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그걸 기본으로 면접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된다면 엄밀해서 어떤 질문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돼버린다는 거. 근데 왜 에피소드를 자꾸 꺼집어내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과대표 리더십이 있으니까 과대표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면접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과대표 체육대회 때는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경험이 충실하게 정리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경험 제발 자소서 지원서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고 전지 통해서 경험 정리를 좀 하시라는 거. 경험 정리
전지 이후에 못 띄워줍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 유튜브 속에 있습니다.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하라고 전지 마인드 매핑이라고 안내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못 찾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컨텐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컨텐츠는 뭘까? 이 두 번째 컨텐츠가 뭐냐?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기업들이 우리 회사 잘합니까? 우리 회사 관심 있습니까? 요것만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합니까? 관심 있을까? 그러면 전부 다 지원자들 다 잘합니다. 자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간다는 거. 진짜 우리 회사 오고 싶은지를 느끼기 위해서 혹시 우리 회사 단점이 뭐냐고, 우리 회사 뭐 바꿔줬으면 하겠냐고, 우리 회사 매장 가봤냐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아예 있죠. 한전의 사업부 중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할 아이디어를 자기소개서 포함시키라고. 근데 예전에 KB국민은행 그것도 있었습니다. 자주 질문에 KB국민은행의 발전 재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기업의 지원 기업에 대한 컨텐츠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B2C 기업이라면 은행, 백화점, 대형마트, CJ, SPC 이런 데 매장 같은 데 자주 가봐야 됩니다. 가보고 느끼고,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 뭐 은행 들어간 친구는 40군데 은행 지점 돌아다니는 친구 합격하고 이런 것들. 그럼 굳이 B2C 기업이 아니라도 공공기관이라면 한전, 나주까지는 못 가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2개 지사, 3개 지사 가봤습니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가보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모든 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은 어차피 온라인에서 찾아야 되죠. 근데 온라인을 찾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홈페이지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 그 회사의 홈페이지는 자기 회사, 자기 거 좋다고만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자기 회사의, 이 회사의 좀 부족한 점을 개선하자는 거. 이런 논리가 더 좋거든요. 그죠? 그러려면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보시긴 봐시겠죠.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좋아. 그렇다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소서나 면접 쓸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걸 검색한다는 거. 그러면 그것도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검색하려면 구글을 차라리 활용했어요. 구글 가가지고 그 회사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이미지 검색으로 가도 되고 그냥 텍스트 검색으로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짧은 시간에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한두 개만 가지고 집중하는. 그리고 내가 너무 거창한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한전 뭐 누진 요금 없앱시다, 송전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작은 거, 작은 에피소드, 작은 부분 하나 가져와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들어가고 싶다는 논리, 의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게 더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미리 내가 가고 싶은 기업들을 기업 목표 풀을 좀 만들어 놓고, 이것도 다른 클립에서 얘기했습니다. 구글 알림이에 등록해 놓고, 각 회사별로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구글이 나한테 찾아서 보내준다는 거. 신문 뉴스뿐만 아니고 뭐 이슈 유료 자료도 갖다 주기 때문에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찾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라든지 비전, 가치체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고요. 사기업은 뭐 인재상 그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제품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에는 반드시 두 가지 데리고 갈 컨텐츠가 있다. 첫 번째 컨텐츠는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지원서, 자소서뿐만 아니고 경험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컨텐츠, 지원 기업에 대한 컨텐츠. 거기에 대한 것은 직접 B2C 같은 경우에 직접 가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온라인 속에서 구글 또는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 왜? 그걸 통해서 기업이 우리 회사에 진짜 관심 있고 진짜 더 오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 다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면접에서 가져갈 두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컨텐츠 가지고 조만간에 또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든지 말든지